이럴 경우에는 소득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비양육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전에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이 영상만 봐도 이해가 쏙쏙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A씨는 B씨와 혼인해서 미성년자 자녀 C, D를 두고 있었는데 B씨의 외도로 A씨가 B씨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도 6개월 정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집 전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다가오면서 전세 계약을 더 갱신하지 않고 이제 별거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B씨가 거의 부담을 해왔고 A씨는 별거 후에는 아이들을 자신이 돌보면서 B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었는데 양육자나 양육비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 서로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거를 하게 되면 B씨로부터 양육비가 끊기게 될까봐 A씨가 걱정이 참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별거를 2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원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이혼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져야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짧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양육자 지정, 양육비 금액, 재산 분할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치열할수록 그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양육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례의 경우 A씨는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양육비 지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이혼 소송의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처분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처분의 경우 신문기일이라는 재판이 열리는데요. 보통 이혼 소송의 재판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례를 보면 이 상담을 오셨을 당시에 이혼 소송 재판일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저희는 이 이혼 소송 재판일에 사전처분 심리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의뢰인 상황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정리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결국 이혼소송 재판일에 같이 열린 사전처분 재판에 아주 성실히 임했는데요. 특히 자녀 C, D가 B씨의 존재를 아주 불안해하고 있었고 자녀 D는 나이도 어리고 정서적으로 발달이 늦은 상황이라 보니 세심한 보호가 가능한 A씨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전처분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변호사 없이 혼자서 사전처분을 준비하신다면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처분은 말 그대로 이혼 판결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빠르게 양육비를 받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즉 긴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본인 소송으로 사전처분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전처분 결과가 본안인 이혼소송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 또 금액을 많이 청구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양육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양육비 금액까지도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결정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빠르게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전처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매년 물가를 고려해서 부부의 소득에 따라 기준을 정해놓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란 게 있는데요. 기준표를 참고해서 딱 그 수준 정도로만 청구하시는 게 빠른 결정을 받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게 부부의 소득이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비양육자가 지금 이혼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감정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소득 증명 자료 제출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소득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비양육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닌다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례에서도 관할 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보해서 이를 기준으로 적정한 임시 양육비를 산출해서 A씨가 양육자로 지정이 되었고, 임시 양육비를 긴급하게 요청해야만 하는 사정을 잘 주장한 끝에 안정적으로 양육권도 확보하고 임시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2017년부터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던 그런 비양육자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양육자는 아이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쉬는 날도 한 번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식당 서빙해 가면서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양육비 받기 위해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각종 법적 조치를 다 취했고, 그럼에도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된 사안이거든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1호 형사사건이라는 점으로 아주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 만큼 결과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봤을 텐데요.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이렇게 다퉈온 양육자 입장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결과가 좀 많이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경찰이 결국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해서 앞으로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가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재판 결과 좀 더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녀의 안전한 주거권과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양육자의 경제 지원, 양육비 지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잘 안착이 돼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